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전일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보고가 있는 날이어서 사실 전일장 굉장히 장 막판에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국내 증시 오늘은 그래도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좀 안타깝게는 장 마감 직전까지 좀 정강후약의 모습으로 좀 마감이 돼서 약간 좀 찝찝한 감이 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일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지수적으로 코스닥도 저항선에 부딪히고 코스피도 네, 반등의 한계치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정 부분 뭐 수익난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과 손실을 좀 축소하는 전략으로 해서 오늘 같은 날은 현금 확보를 일부 해놓는 게 좋은 전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대응을 했고 가급적으로 매매를 최대한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좀 시장을 대응했던 하루입니다. 전일 FOMC를 앞두고 미 증시는 또 많은 변동성을 좀 보였는데요.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사실상 어제 밤에는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을 파월 의장 연설 직후에 전부 커버를 하면서 즉 이 이벤트죠. FOMC 회의라는 이 이벤트 종료로 인한 즉 시장의 불안감,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되면서 이 어찌 보면 악재 해소 요인으로 미 증시가 양호한 마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증시 장 초반 사실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추가 상승까지 좀 보여주었는데 12시를 기점으로 국채 금리가 또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보시다 보면 12시죠. 12시를 기점으로 거의 최고가 구간까지 다시 올라가면서 이 시점부터 국내 증시가 급격하게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나스닥 선물 중국 증시 동반해서 다 떨어지면서 국내 증시가 이때부터 흐름이 좀 안 좋아졌는데 이 과정 속에 기관의 대량의 선물 매도가 이 선물이라는 꼬리가 시장, 즉 몸통을 완전하게 흔들어 버렸던 하루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았던 시장에 이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좀 약간의 변동성을 키웠다라고 봅니다. 요 며칠 계속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국채 금리 사실상 시장에서 그렇게 큰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단 국채 금리의 가파른 또 상승이 나온다면 즉 박스권 흐름을 예상을 했는데 굉장히 또 빠르게 또 올라가네요. 1.5에서 1.6의 박스권이 또 굉장히 또 빠르게 좀 돌파가 되면서 약간의 시장에 불안을 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또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참 그렇죠. 지수가 이런 상단에 맞고 있는 시점에서 또 금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은 금리로 인한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특별한 악재성 요인이라고 하면 사실 많이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 조정 성격의 이 조정을 보인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해줄 걸로 일단 시장을 예상해 보고요. 오늘 좀 되게 아쉬웠죠. 정강 후약으로 좀 마무리가 되면서 많은 종목군들이 오후장에 많이 밀리고 또 잘 못 가는 종목군들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종목의 쏠림도 심했던 하루다 보니까 어찌 보면 시장이 좋았음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듯한 느낌도 많이 받으셨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지수적으로 코스닥은 저항 구간이고 지수적으로 코스닥은 저항 구간이고 코스피는 약간의 저항대 돌파가 나오나 여전히 이 양쪽 시장 다 거래량이 부족한 돌파이기에 박스권을 예상합니다. 단기 매매를 할 때도 그렇고요, 일봉을 볼 때도 그렇고요, 뭔가 이런 박스권에서 돌파가 나올 때 직전 고점이 여기라고 쳤을 때 돌파가 이렇게 나올 때 이 앞에 거래량은 이렇게 큰데 뒤에 거래량은 이렇게 조그만한 애가 돌파했다고 나온다. 이거는 증시에서는 페럴이라고 하죠. 속임수, 속임수 돌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 거래량, 거래 대금으로
확인을 해 본다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시장의 반등이 딱 이런 페럴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요. 이 페럴이 나온 이후에 급락보다는 옆으로 살살살 가면서 물량을 좀 받아주고 이 힘을 바탕으로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 때 진정한 시장의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은 그냥 박스권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시장 대형주라든지 일반 종목군들은 어떤 흐름이냐면 이미 가격 조정도 다 나왔어요. 가격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뭐가 진행되냐,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1월부터 2월달 3월 초까지 코스피 고점에 개인들이 30조의 물량이 이미 물려있기 때문에 그 많은 물량을 지려밟고 단번에 모든 사람에게 수익을 준다? 아니죠. 절대 그렇게 시장은 호락호락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 위에 있는 물량을 급락을 시켜서 죽이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죽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운 거죠. 제가 바라보던 관점은 그래요. 시간으로 죽이기 때문에 들고 있어봤자 빠지는 것도 제한적일 것이고 올라가는 것도 제한적인 그런 시간적인 고통이 요즘 시장의 패턴이고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대응이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고요. 대응이 된다면 올랐을 때 적절하게 물량을 줄여놓고 어차피 박스권이라면 최대한 싸게 사서 그 박스권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겠나요? 자, 오늘 시장 보면 코스피 시총상위 반도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전일 미국의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국내 반도체 섹터도 강했었고요. 자동차 섹터도 그랬죠. 테슬라보다는 전통 이 내연기관 이 전통파 자동차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현기차, 특히 이제 기아차는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더더욱 시장에서 오늘 많은 수급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덩달아 자동차 섹터가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부영테크라든지 아진산업, 즉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회사들과 국내 이 아이오닉5 자동차 부품 sek터로 오늘 좀 수급이 몰리면서 이 대원 화성 그리고 화신전공이 장 초반에는 대장으로 갔죠. 화신전공, 그다음에 화신, 그다음에 전통적인 종목 현대, 공업 등까지 해서 오늘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동차 섹터는 지속적으로 반등해주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장주들이 아직 죽지 않아서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HMM 등 완전 지금 시장 초대장주죠. HMM 초대장주인데 대장주가 꺾이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 섹터 절대 저는 안 본다 라고 말씀드렸죠.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2차전지 섹터가 이제 내일 큰 이벤트가 있어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LG에너솔루션의 이 판결 내용이 또 나오기 때문에 내일장이죠. 내일 이제 ITC 예비 결정이 좀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타격을 받을지 그러니까 LG 화학이 타격을 받을지 일단 또 내일 시장에서 봐봐야 되는데, 여전히 이쪽 두 섹터가 저는 약간 불안불안하는 게 제가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2차전지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 소재라든지 장비주들은 꺾이겠냐 싶어요. 나중에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2차전지를 생산하는 이 대기업들 관점에서 이미 밸류가 굉장히 올라와 있는데,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모든 이 광물과 소재 등등 그리고 자금 조달에 필요한 금리까지 다 올라가는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경쟁도 치열하죠. 자, 얘네들이 배터리의 가격, 즉 P를 상승을 시킬 수 있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섹터에 지속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나 2차전지 배터리 가격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러니까 전기차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자 하는 이제 전기차 업체들과 그다음에 이 2차전지 회사들의 가격을 올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텐데, 2차전지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계속 많아지게 된다면은 서로 간에 치킨 게임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즉 P의 상승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이게 제한적이에요. 가격을 올리는 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소재 들어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뭐 리튬이라든지 망간, 코발트 뭐 등등 이러한 광물의 지금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조 회사들은 막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하죠. 막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과잉 투자라든지 뭐 가동률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수주가 잘 안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산업군입니다. 즉 현재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 사회 환경 속에서 약간은 그 인플레이션만큼 이 가격의 상승을, 그러니까 원재료의 상승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냐 없냐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2차 전지는 그러한 가격의 전가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주고, 오히려 반도체 섹터는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이 매월 바뀌는 부분이 있죠. 매월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는 이러한 가격에 대한 부분을 판가에 전가시킬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가 훨씬 저는 합리적이고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차 전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대표적인 성장 산업이고, 지금 전 세계로 따졌을 때 전기차 보급률은 불과 3%뿐이 되지 않아요. 해마다 전기차 보급률은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시장도 커질 거지만은 그만큼 시장에 잠재 참여하고자 하는 경쟁자들도 많을 거고, 이러한 이 폭스바겐 사태를 보더라도 모든 전기차 자동차 제조 회사들은 이 자동차의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배터리 내조하에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점점 이러한 피해 감소, 피해 하락은 뭐 불보듯 뻔하죠. 지금은 뭐 마진율이 10% 정도라고 하는데, 이 마진율이 떨어졌을 경우를 생각하면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크지 않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데는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을 보면 소형주가 오늘 굉장히 좋았던 날이에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거의 6거래일 가까이 소형주 섹터에서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오늘 좀 특이했던 게 이 HLB 형제들인데 지난번 낙폭을 거의 다 회복하면서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대장주들이 가니 반도체 중소형주 오늘 강하게 좀 올라오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이 보였고, 자동차 섹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강했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저도 관심을 가졌던 게 우리기술 투자인데, 월가에서 비트코인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이슈로 간밤에 비트코인이 또 7천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기술 투자는 두나무에 대한 이 미국의 코인베스트가 만약에 상장할 경우 100조의 가치를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업비트 또한 10분의 1의 가치를 쳐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시장 주도주의 역할을 좀 했죠. 거래대금 9천억을 터뜨리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따 차트로 보겠지만 내일도 공략 우선순위로 봐야 될 겁니다. 오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도 하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했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6.5 곱하기 따상이면 13만원이죠. 13만원 곱하기 1.3은 169 해서 내일 1.3을 또 곱해야죠. 내일 1.3을 곱하게 되면 내일은
21만 9,700원이 됩니다. 내일까지 상한가를 갈까 안 갈까는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겠지만 오늘도 네, 교보증권이 튀어나왔어요. 교보증권이 전체 물량의 75%, 그러니까 따상의 물량의 75%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면서 시초가 강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일도 상한가 근처까지 올릴 가능성이 높다. 저도 청약을 들어가서 물량은 어느 정도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오늘 50%를 매도를 하고요. 내일 아마 제 목표도 21만 9천원을 바라봤는데 이 정도 선에서는 아마 다 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외에서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20만원이고요. 뭐 시장에서는 뭐 여러가지 호재들이 많다, 뭐 5월 전에 팔지 말아야 될 이유 등등 무수하게 많지만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벌써 13조입니다. 13조에서 내일 한번 더 빵 치면 뭐 30%가 가면 벌써 13조가 15조 6천억으로 바뀌죠. 여기서 더 올라가면 20조가 되는데 밸류 자체를 굉장히 지금 업 시켜버렸기 때문에 20조까지 넘어버린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너무 오버를 하는 거고요. 자, 이로 인해서 네, 어제 바이오다인이라는 종목을 제가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도 본다라고 했는데 이게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매매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사이버원, 그 다음 바이오다인, 네오임뮤텍,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등 최근 5거래일 내에 상장을 했던 이 5거래일, 6거래일 이번 달에 상장했던 네,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따상으로 인해서 오늘 굉장히 또 강한 테마를 만들어주면서 좀 올라갔고, 반면 이 D-Day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료를 까보는 거. SK케미칼도 어제 시간 외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 장 초반에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당연히 오늘은 SK케미칼 같은 종목은, 그러니까 종목을 한번 본다면 당연히 SK케미칼 같은 애는 시작하면 그냥 팔았어야 돼요. 시초가에. 당연히 시가 갭이 최고가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겠죠. 당연히 팔았어야 돼요. 이거를 시가에서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를 누군가는 받았으니까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받았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던졌으니까 이때부터 다 떨어졌겠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고 그 다음에 모멘텀이 뭘까를 생각하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D-Day가 있는 종목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정근당도 마찬가지죠. 정근당 바이오 사실 이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데 어제 재료를 다 까보는 것까지는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에요. 허가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이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D-Day 재료 까보는 거 사실 그 전에 기대감으로도 주가는 충분히 강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기대감으로 먹는 매매 전략을 쓰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노스포트 관련주 그냥 이거는 한번 참고만 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기요금 인상 이슈가 좀 있죠. 한국전력.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사실 외국계 창구에서 굉장히 강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도 좀 팔았지만 사실 어제도 외국계에서 들어왔었어요. 특정 증권사에서 이게 자기 펀드의 편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강하게 좀 들어왔었다라고 보면 일단 350억과 290억 들어간 것 중에서 일단 이것만 놓고 보면 한 지금 170억 정도 남은 거고, 여기도 150억 내외로 좀 남아 있겠죠. 한 200억 정도 남아 있겠죠. 내일장 거래량이 조금 실린 음봉이어서, 그러니까 이날 2,700억, 그 다음에 1,300억, 그 다음에 900억. 거래량이 좀 실린 음봉인데 내일장 한 번 정도 더 떨어져 주면 뭐 단기가 될지 아니면은 뭐 조금 끌고 가볼지 생각은 해야 되는데, 일단 내일장 한 번 더 떨어질 때 공략을 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전기요금은 인상은 이 한전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 밀렸을 때 한번 의미 있는 자리에서 공략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의미 있는 구간에 한국전력도 넣어서 놓고 보고. 자, 그리고 국채금리가 지금 1.7을 돌파하면서 나스닥 선물이 살짝 좀 밀리는데, 보통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 이 보험주, 하나생명이라든지 보험주들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때는 최초로 국제금리가 엄청나게 뛰면서 이 하나생명이 엄청나게 강하게 올랐었는데, 지금의 구간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이런 거를 강하게 돌려 세울지 좀 봐야 돼요. 왜냐면 21선 아래에서 돌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예전만큼은 쉽게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내일은 보면서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잠시 금융주를 좀 볼게요. KB금융을 계속 보고도 있는데 좀 떨어져 주기를 사실 바랬습니다. 오늘도 장 막판에 이렇게 아래 꼬리를 끌어올릴 줄은 몰랐어요. 굉장히 이 구간에서 이걸 다 아래 꼬리를 장 초반에 다 끌어올렸다라는 것도 참 대단해 보입니다. 굉장히 이때도 강하게 올라왔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아래까지 좀 밀어주길 바라는데, 지금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이 박스권에서 수렴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금융주 한번 보면 기업은행, 시총이 좀 작은 기업은행도 지속적으로 우상향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은행주들이 바닥권에서 나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전체적으로도 시간 외까지 다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내일장 금융주들의 흐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반등을 주면서 금융주가 이제 코스피 종목군들 내에서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려고, 본격적으로 키 맞추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지 꼭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뭐 전기전자, 그다음에 화학, 자동차, 이런 업종군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네, 이 안에서 순환매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보죠. 삼성전자 그나마 잘 지켜주고 있고, 오늘 약간 21선 위에 일단은 안착을 했는데, 내일장 살짝 밀려도 이 21선 위에서만 놀아준다면, 네, 이 흐름이 양호하게 갈 가능성이 높고요. SK 하이닉스 여전히 주도주 모습인데, 약간 좀 오늘 윗꼬리는 아쉽죠. 계속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때의 모습은 거의 진성 돌파가 맞아요. 진성 돌파가 맞는데, 그 다음에 눌렸다가 올라가지를 못하면 이때부터가 문제가 좀 되는 거죠. 못 올라가면 이 위에 매물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손절이 나가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고. 현대차도 오늘 좋았는데, 근데 대형주는 다 고만고만한 모습입니다. 그 자리가 그 자리고, 기아차는 그나마 좋고. 오늘 시장의 구도는 완전 네이버였어요. 네이버 지금 이제 또 신고가 경신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에서 탑 대장주는 HMM이다. HMM이고, 얘가 탑 대장주 HMM이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효성그룹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최대 거래량이 있는 구간에서 일단은 고점을 쳤는데,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떨어질지, 이거는 지금 이 HMM의 주포인 외국인에게 전적으로 달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 시장의 대장입니다. 자, 현대 건설기계,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눌림을 좀 기다릴 예정이고요. 여전히 눌려준다면 뭐 타점을 잡아서 매수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오늘 현대 일렉트릭이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올라갈 때 한 차례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를 좀 들고 있었는데, 지금 상당 부분 수익폭을 좀 깎아먹어서 속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목표 주가를 25,000원까지 잡고 일단은 보고 있는데, 속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고, 뭐 오늘 뭐 하락 요인이라고 뭐 할만한 뭐 종목에 대한 이슈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그간
들어왔던 이 연기금의 매도가 좀 키워놓은 것 같아요. 예, 연기금의 매도가 어찌 보면은 뭐 얼마 되지는 않은데, 사실 38억 5천만 원인데 얼마 되지는 않은데 시장의 투심을 오후장에 좀 깨놓는 이런 안 좋은 모습의 하락이 조금 아쉬움이 많이 큽니다. 일단 매수가의 여유가 좀 있어서 지켜는 보는데, 일단 중요한 이런 21선을 지켜주고, 네, 여기서 이런 반등이 나와줘야 다시 한번 위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미 있는 구간을 일단 이탈을 또 시키면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은 관망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종목의 펀더멘탈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수급적으로 약간 문제가 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선주, 대우조선해양 뭐 자기 갈 길 가는 것 같고요. 뭐 한국조선이라든지 뭐 다 애들 자기 갈 길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옵트론텍 일단은 오늘 전량 매도를 다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300원이었는데 그 전에 일단은 다 오늘 전량 매도를 처리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매도로 해서 빼버리고, 자, DB하이텍도 올라가면서 일단 매도를 잡고 최대치를 지금 6만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조금 아쉬워요. 여기서 6만원까지의 지금 반등력을 좀 보고 있는데 좀 아쉽고, 나중에 이게 밀리면 다시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팜스토리 올랐다가 어제 돌파가 안 나왔으니까 좀 밀렸죠. 당분간은 얘는 안 볼 것 같고, 우리손 FAG 어제 매수를 해서 좀 들고 왔는데 시가 갭이 떴을 때 좀 밀리면서 매도를 좀 했어요. 시작하면서 매물이 너무 많이 와서 좀 내려오면서, 네, 여기서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이런 구간에서 잡긴 했는데 시가부터 무슨 매물이 너무 많이 좀 나왔고, 여기에 더해 이 오늘 우성사료가 시가 갭을 못 띄웠어요. 우성사료가 시가 갭을 좀 강하게 튀어주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좀 안 보여주다 보니까 종목분들이 좀 힘든 모습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모습에서 좀 하락이 나와버렸다라고 보였습니다. 좋은 상한가긴 한데 재료적으로 조금 밀리는 모습도 좀 있었겠죠. 재료적으로. 그치만, 네, 우리손 FNG 일단 다 매도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손 FNG는 좋은 회사고 어제 설명해 드린 내용을 잊지 마시고 좋은 구간에서 또 잘 매수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추세 매매로 이제 전환을 해서 가다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지금 시장이 단기 박스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종목을 많이 매수하는 것보다도 시장에서 엄청나게 강한 종목 아니면은 조금 비중을 줄여놓고 비중을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정확히 여기서 가다가 좀 이렇게 밀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조정을 볼 때 종목을 잡는 게 좋다. 너무 급격하게 올라온 거는 조정을 받고 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즉 여기에서 트라이앵글이 나오는 게 좋죠. 이렇게 나와서 이걸 돌파해 준다면, 여기처럼 이걸 돌파해 준다면, 이걸 돌파를 해주면서 이때는 거래량이 증가를 보이면서 돌파가 나왔죠. 여기서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줄면서 돌파할 때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전체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거래량 증가의 흐름이 꼭 나와줘야 돼요. 지수상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거래 대금 차트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증가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거래 대금이 분명히 거래 대금이 동반된 상승이 나와줘야, 네, 진정한 돌파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돌파인데 거래 대금이 부족합니다. 최소 20조 이상은 나와줘야 이 위에 물량을 정리를 하죠. 여기에 보면은 뭐 40조씩 지금 물렸어요. 40조, 30조. 그러니까 하루에 44, 40조, 30조, 30조면은
얼마입니까? 200조가 몇 거래일 사이에 지금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 돈을 돌리기 위해서는 뭐 30조 그리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물량 소화를 해줘야만이 지금은 갈 수 있다. 아주 그냥 보이는 것만 딱 보시면 돼요. 현실적인 부분을 보고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면 저는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LG상사 흐름 괜찮죠? 네, 흐름 괜찮고 눌려주면 뭐 아래 구간 정도 잘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너무나 사고 싶었어요. 이날도 못 샀죠. 이날 제가 추천했다라고 했는데 못 샀고, 오늘도 안 내려가서 못 샀고, 밑에다가 누가 몽땅 받쳐놨는지 정말 잘 안 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사고 싶어서 그냥 장 종료 때 종가에 베팅을 좀 하고, 시간에 첫 타임에 좀 올라가길래 그냥 좀 팔아버렸어요. 이건 그냥 종가 통시효과 무렵에 베팅을 해서 시간 외에 일단은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잠깐 매매하고, 원래 이런 구간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지금 매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내려오질 않으니까 해서 일단 시간 외에 첫 타임이 아마 4% 정도 올랐을 거예요. 4.8%인가 좀 많이 갭이 떠서 첫 타임에 그냥 던져버렸고요. 첫 타임에 그냥 전량 매도를 해버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SK 바이오팜 성장하면서 사이버원, 뭐 어제 좀 강했던 바이오디안, 바이오다인 이런 애들이 장 초반에 좀 강했죠. 그래서 어제 시간 외에 좀 잡아놓은 거랑 오늘 시가 돌릴 때, 오늘 시가를 돌릴 때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 잡아서 저는 여기서 팔았는데 나름 한 5% 넘게 수익이 나서 좋다 했는데 훨씬 더 강하게 갔습니다. 좀 아쉬운 것 같고, 그 다음 오늘 미중 네, 고위급 회담이 예견되었었죠. 동국 RNS를 한쪽 차트를 계속 켜놓고 좀 봤었는데요. 동국 RNS를 보고 있다가 그냥 수급 들어올 때 들어가서 네, 슈팅 때 좀 매도하면서 좀 마감을 했고, 박셀바이오도 계속 관심을 갖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박셀바이오도 이 물량은 일단은 시간 외때 좀 팔았어요. 네, 막판 동시효과 때 전부 다 팔아버리고, 오랫동안 매매는 했죠. 계속 물량들 조금씩 가져가면서 여기서 전부 다 매도를 좀 하고 좀 다시 좀 보고 있는데, 오늘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매수를 했던 게 이 시간 이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잘 들어왔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오후장에 이 주가의 하락을 전부 다 막아줬어요. 여기 떨어짐에도, 그러니까 오후 시장이 빠지는데도 2시부터 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는데 기준봉을 만들어 주고요. 갑자기 프로그램이 여기서 강하게 들어오면서 기준봉을 만들어주고 막판까지 서서히 네, 이 물량을 위로는 사지는 않는데, 위로는 많이 안 샀는데 계속 물량을 받아가면서 장 막판까지 프로그램이 양호하게 들어왔다 라는 점이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고,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박셀바이오의 수급이 굉장히 좋아서 이런 구간에서도 방향을 다시 바꾸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대장주급이라 쉽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 이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반등은 있었는데 의미 있는 뭐 이런 구간까지의 반등은 아직 없어서 한 번 정도 좀 저는 강하게 쳐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네요. 강하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자,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오늘 완전 대장주였고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죠. 일단 의미 있는 구간을 다 돌파해 줬고요.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위에는 아주 과거에 있었던 매물이 좀 존재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여기에도 엄청난 매물대 구간 안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자리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 7,100원이 하나의 매물대가 됐을 것이고 이런 자리, 그 다음에 아래 구간 이 자리니까 6,630원 정도가 되는데 딱 보면은 6,630원과 6,500원, 그 다음에 오늘 위쪽에서 매물이 된 구간 거의 근접한 수준에서 다 멈췄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이 이 아래 꼬리까지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6,600원까지 내려온다면, 만약에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과감하게 또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이죠. 거래 대금이 없었으면, 그런데 얘가 뭐 갭으로 엄청나게 들어와서 한 게 아니라 장중에 물량을 전부 다 받고 하면서 9,300 거의 9,400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나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는 아니지만 거의 상한가라고 봐야죠. 개인적으로 상따를 들어가다가 일부 매도하고 약간은 좀 들고 있어요. 좀 내일 대응하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내일장 만약 밀리면 아래 구간에서 한번 접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대장주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